11장 황금시대의 법제도. 상승 마스터 나다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17년 한국 컨퍼런스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나다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래전 예수의 말씀인 너희 법률가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구절에 대한 관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황금시대나 황금시대를 이루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법률 전문가로 보고 있는 그 직업이 성저매인의 비전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는 물론 법을 해석하는 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들과도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권화된 엘리트를 위한 입법.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도는 정말 매우 오래된 전통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법 제도나 법치 체계를 세우는 목적은 타락한 존재들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지배 엘리트들에게 특권을 주거나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주는 것이 그 실제 목적이 되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가 있으므로 많은 민주국가에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도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계층에게 예외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려고 도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대기업에 한해 그들의 사업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해주는 이러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업이 사실상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법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황금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국가의 법에서 그러한 특권과 예외 조항이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향상시키고 특정한 사업이나 조직에 특혜를 주지 않도록 여러분이 요청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이 변화는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말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 여러분이 요청을 해준다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나라에서 특정한 기업들에게 특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국 경제의 생존을 위해 그들에게 법적으로 독점을 허용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대기업들 없이는 국가 경제가 존립할 수 없다는 믿음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하나가 없어져도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이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이런 믿음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에게 권력과 특권을 주고 그 특권이 유지되도록 타락한 존재들이 만들어낸 인식입니다. 이 결과로 그들은 법적으로 고객에게 봉사하는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 덕택에 제대로 된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고객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할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법. 일단 여러분이 그런 법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문제는 법제도와 법원과 법률가들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많은 경우 법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특정한 조직들에게 더 이상 이런 특권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 관계자들은 법제도 안에서 그 일부가 되고 그 제도에 기반을 두고 삶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런 나라들에서 법률가들은 높은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대체로 가장 부유한 계층입니다. 그들이 높은 수임료를 받는 이유는 국가의 법조항과 법률 제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이 법과 제도는 법률가들에게 특권을 주게 되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들이 법 체계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화가 단순한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됨을 모든 나라에서 인식되도록 여러분이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은 바로 법 체계가 계속해서 더욱더 복잡해지면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법률에 대해 불필요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법 체계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복잡한 국가 체계 안에서 아주 간단한 법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단순화하고 해석의 여지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여러분이 요청해야 합니다. 흔히 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은 전체 법조인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차별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건을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함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외견상의 차별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끝도 없는 법적인 해석으로 이어져서 이러한 법을 이행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도 해석하기 힘든 복잡한 법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면 결국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새 법이 이전 법과 모순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해져서 아무도 새 법이 가져올 결과와 기존 법과의 상충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법률가들에게 다시 해석할 여지를 주게 되고 특정한 그룹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비싼 법률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해주는 도구로 순식간에 전락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차별을 방지하는 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법을 조작해서 특정한 자유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차별을 받지도 않았고 차별에 맞서는 자유를 주장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면제권을 얻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 말이 추상적이란 사실을 알지만 너무 상세하게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조차 해석되고 해석되어 또다시 해석될 수 있는 그 무엇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바람은 민주국가들이 깨어나서 그들의 법제도가 법률가들에게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소수 엘리트에게 면제권을 주기 위해 오용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도록 여러분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법정 소송들을 끝도 없이 제기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법을 통해서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보통 시민이 주장할 수도 없는 특권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오직 엘리트들만이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회에서 대단히 복잡해진 법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비록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선한 의도의 바탕을 둔 법체계라 할지라도 그 복잡성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실제로는 법정 게임을 할 여력이 있는 상위 계층의 입지를 더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수천, 수만, 수백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재판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소송을 통해 특권을 얻고 이윤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경쟁자인 중소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소송들을 진행하여 효과적으로 경쟁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이미 공고한 입지를 굳힌 기존 시장에 도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업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서 결국 대기업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법률가들이나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요구되는 시설들을 구비할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제도가 대기업에 의해 악용되어 그들의 경쟁자를 없애거나 중소기업이 준수할 여력이 없는 복잡한 규칙 때문에 경쟁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꼭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을 알아야 하고 타락한 존재들의 역학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파워 엘리트들이 권력과 특권을 추구하면서 법과 관료제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측면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국민이 인식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민주국가의 일반 시민이 그들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적 단순한 법제도와 단순한 관료제의 규칙들을 가지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여러분이 요청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체계와 관료제는 오직 엘리트에게만 봉사할 뿐입니다. 이 복잡한 제도를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엘리트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법체계를 계속 반복해서 이용하여 일반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로써 복잡한 체계는 소수에게 특권적 지위를 만들어주고 다른 많은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새로운 창업에 따르는 난관들.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데 요구되는 규칙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나 소수 인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단지 그 체계에 능숙하고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인맥을 가진 사람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업을 시작이라도 해보려면 이미 기득권 체계의 일부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기득권 체계의 일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언급했듯이 기득권을 가진 체계의 일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득권 체계에 기반을 둔 규칙들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체계를 계속 유지시키고 그 체계에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경제가 전개된 방식을 돌아보면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본금도 거의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결국에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던 예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국가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 컴퓨터 업계의 예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분야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프트웨어 회사와 같은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 있었고 단순히 자신의 노하우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기존 업체들이 초기에 컴퓨터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재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소규모의 독립사업자들은 보기 드문 기회를 맞았습니다. 황금시대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져올 혁신은 소규모의 독립사업자들이 주도하게 됩니다.